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취업계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수많은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고향에 못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공채 시즌이잖아요. 이번 공채에서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저희가 지난주부터 SK를 딱 수사망에 두고 샅샅이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서 인적성인 SKCT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합격을 향한 폭풍 질주. 수리 영역의 아이콘 곽인경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적성의 여러분에게 수리 영역의 기프트콘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인경입니다. 네. 네,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주말부터 추석 아닙니까? 그렇죠. 주부신데 또 이번에 고향 내려가시나요? 네, 고향이 멀지는 않아서 서울이라서요. 열심히 전 부치러 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많이 붙여주시고요.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공채를 잡아라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얼굴은 차도녀이지만 경부선 타고 내려가는 울산 아가씨입니다. 공채를 잡아라의 미녀 형사입니다.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입니다. 제가 울산이 고향이잖아요. 이번에 기차표는 다 놓치고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벌써부터 그 막히는 길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는 명절이 정말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수민 씨 돈 버는 사회인 됐잖아요. 네. 예전에는 명절 되면 좀 짭짤했는데 사회인 되면 나가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준비 단단히 해야 되는데 명절 가나요? 네, 내려가는데 원래라면 용돈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제가 부모님 선물도 또 챙겨드려야 될 테고 그래도 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라서 마음만은 가볍고 즐겁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요. 사실 바쁜 시간인데 저희 공채를 잡아라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SKCT의 수리 영역을 그중에서도 응용 수리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되게 인상 깊었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 빨리 푸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리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푸는지 궁금한데 강사님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 자, 오늘은요, 자료 해석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료 해석은요, 이공계 학생들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더 좋아하는 영역입니다. 네. 자료 해석, 이 자료 해석 이름만 들어도 이거 시간 좀 걸리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지난주에 우리 수리 영역에서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라 이 응용 수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료 해석은 시간을 더 잡아먹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자료 해석은 표도 길고 말도 길고 보기도 길죠. 그래서 읽다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응용 수리를 먼저 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못 푸는 문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료 해석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수리뿐만 아니라 SKCT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고시장에 시계 자체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들었어요. 손목시계도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일단 휴대전화 시계는 당연히 안 되죠. 모든 기업이 공통으로 안 되고요. 손목 시계는 되는 기업이 있고 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요. SK는 안타깝게도 손목 시계조차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도 앞에 시계는 달려 있나요? 그건 시험장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보통은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뭐 대학교 등을 빌려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교실 상황에 따라서 또 감독관 상황에 따라서 시계가 앞뒤로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2개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고사장별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감독관들이요,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조금 일찍 풀어보는 경험을 하셔서 연습을 좀 해놓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서요.
문제를 내가 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네. 시간 내에 내가 몇 개를 풀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추는지 모의고사 형태로 된 시험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고요. 네. 또 SK 채용 담당자가 문제는 찍지 말아라. 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공란으로 두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네. 풀지 않으면 점수에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풀었다 틀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야. 공란으로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군요. 여기서 또 꿀 정보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야, 너무 좋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CT의 수리형에게 자료 해석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네, 강사님, 이 첫 번째 기출 문제부터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경제활동 인구 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다음 중 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고요. 성별,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가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살펴보면요. 1번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번 나이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3번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4년 2월 전년 동월 대비 남성은 4.9%, 여성은 2.9% 감소하였다. 5번 2014년 1월과 2월 취업 준비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차이는 10%보다 적다. 이렇게 보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진짜 SK 인적성 시험 보는 고사장에서 이거 딱 접하면 와, 멘붕 되겠다.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턱 막힌 거는 이 표가요. 오른쪽 아래 거 보면 오른쪽으로 9칸, 아래로 9칸이에요. 99, 81. 81개의 숫자가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이거를 분석해야 돼. 미치겠는 거야. 완전 오마이 갓 이랬는데 수민 씨, 그대는 풀었나요? 네, 저는 뭐 당연히 풀어봤죠. 저는 사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차라리 표가 있어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답을 찾는 게 좀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1번을 보면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별 비경제활동 인구 이걸 보면은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게 숫자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고요. 2번 나이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거는 두 번째 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이는 연령?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네. 연로 이걸 보면 될 것 같고 밑에는 심신장애 이렇게 두 가지가 붙여서 나와 있어요. 얘네를 보면은 또 이 문제가 맞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 3번 가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것도 두 번째 표를 보면 되거든요. 위에 보면 세 번째 칸에 가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네. 가장 비율이 높은 게 딱 눈에 띄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3번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잠깐만요, 수민 씨. 너무 빠른가요 지금? 수민 씨가 강사님 같아요. 네, 본인이 지금 강사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어. 네, 그래서 어떡하죠? 풀었어요? 제가 좀 더 해도 풀었어? 되나요? 풀었어? 네, 저 풀었죠. 일단 야, 4번을 보면 네. 제가 계속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대충 말만 해주세요. 강사님 할 거를 본인이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알겠어요. 일단 네. 4번이 제가 어려워서 네. 뛰어넘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 이건 나중에 강사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네. 4번에 뭐 4.9%, 2.9% 이건 계산해야 될 것 같아서 뛰어넘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5번을 보니까 네. 이게 1번이랑 1월과 2월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차이는 10%보다 적다라고 나왔는데 네. 1월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5번이 답인 게 나왔죠. 제가 또 모르는 척을 했어야 했나요? 아니요, 뭐 그럴 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프로는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본인이 다 풀면 강사님 뭐 하냐 이거죠. 제가 4번을 남겨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강사님 뭐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자면 다 보고 나서 보니까 증감률이라고 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숫자 보고 오마이갓 그랬는데 증감률이 있으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알 수 있었겠구나. 그렇죠. 아예 넉넉히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사님 제대로 된 풀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수민 씨가 너무 잘 풀어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그렇다니까요. 일단은 시험장 가셔서 아마 지금 수민 씨가 인문계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공계보다 정말 인문계생들이 차라리 응용수리보다는 나는 자료 해석이 좋다라는 학생들이 진짜 있어요. 자료 해석을 읽는 속도가 빠를수록 유리하고요. 수민 씨 얘기한 것처럼 빨리 읽어내서 위에 표에서 찾아서 답을 지우는 게 방법이에요. 네. 일단 1, 2, 3번 중에 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고요. 4번에 도달하면 여기서 멘붕에 빠지죠. 맞아요. 수민 씨처럼 건너가는 게 방법입니다. 오호. 5번으로 가서 보면 당연히 5번은 답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하. 읽다가 지쳐서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풀어보고 모르는 게 있어도 끝까지 읽어보는 거고요. 제가 표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제목 봐야 된다. 그리고 단위 봐야 된다. 그 밑에 혹시 조그만 글씨가 있으면 그거를 잘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단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보기 보고 다시 위에 표 보고 보기 보고 표 보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강사님 조금만 더 자세하게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1, 2, 3번은 다 보고서는 답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다 옳거든요. 네. 그럼 4번에 가면 4.9%, 2.9%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면서 이 문제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5번 갔다가 5번이 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 문제는 5번이 답이 맞아요. 5번을 읽어보면 답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면 4번으로 돌아오면 되죠. 네. 제가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4번을 푸는 아이디어는 다른 문제를 풀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2013년 2월 그리고 2014년 2월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5,825명에서 5,538명으로 290명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4.9% 즉 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5,825명에 1%는 58명이고요. 5%는 그것의 5배로 290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 차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11,128명에서 1809명으로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2.9%다라고 했는데 11,128명의 1%는 111명이고 2.9% 즉 3%면 333명인데요. 11,128에서 333을 빼면 실제 값은 1,795인데 이것이 1,809와 비슷한 수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4번이 맞다는 것도 일단 공부하실 때는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이 자, 5번인 여러분들, 게 다행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이거를 강사님이 풀어주시면 맞아로 가요. 근데 나 혼자 보면 와, 어렵다. 같이 풀면 되는데 혼자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도 이런 유형인지 궁금합니다. 강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문제도 수민 씨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2012년과 2013년의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구성비에 대한 표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살짝 보니까 조금 전에 푼 거랑 좀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산 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와 자산 유형별 구성비 그리고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보기를 살펴보니까 좀 글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실물 자산, 전년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 저도 어떤 자체가 어렵게 생각이었냐면 이 말이 어려우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금융자산, 실물자산. 근데 여기 이게 다 숫자에 그게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실물자산을 몰라. 그럼 멘붕인 거야. 근데 이미 수치는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풀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그 강사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네. 여기 밑에 보기를 네. 표 제목,
단위 그리고 밑에 있는 글을 보시고 보기로 가서 네. 똑같은 단어 찾아서 그냥 올라가서 그 수치에 해당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결국은 표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표 문제니까 여러분들 그거 있는 단어, 거기에 있는 숫자, 그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 이런 걸 잘 풀어내면 되는 거지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강사님 계속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살펴보는데요. 네. 자, 1번에서 보면 전월세 보증금의 전월세 보증금이란 단어를 위로 올라가서 찾죠. 네. 여기에 2013년 전년 대비 증감률이 저축액의 증감률보다 크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전월세 보증금 살펴보면 2012년은 2231이고 네. 네. 그리고 2013년은 2357이잖아요. 이 증가했으니까 증가율을 보면 둘 차이가 2357에서 2231을 뺀 26만큼 차이가 나요. 26. 그러면 2231의 1%는 22가 되고 그럼 26은 어떻게 될까요? 1점 몇 % 뭐 이런 그 정도가 느낌이죠? 되죠. 네. 그죠? 저축은 5,910에서 6,343으로 433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꽤 차이 나네요. 꽤 차이 난다.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하지 않아도 보증금의 증감률이 더 적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 작죠. 있어요. 1%보다는 아까 더 훨씬 많았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계산을 안 해도 야 2천에서 몇백 나간 것은 2천에서 20보다는 훨씬 나간 네. 거잖아요. 그죠? 쉽게 계산 안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겠네요.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시험장에서 1번이 지금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네. 2번 가요? 2번은 안 가는 거예요. 답을 오. 찾으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제가 1번 답을 찾긴 했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거 아닐까요? 자, 이 걱정은 버려두시고 1번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 특히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답 찾으면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나머진 다 옳은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실물 자산 규모는 금융자산 규모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위로 올라가서 똑같은 단어만 잘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전체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금융자산 그 평균 2012년과 2013년의 평균을 두 개를 비교하면 약 3배, 정확히 3배가 되지 않더라도 네. 3배가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 해석에서는 퍼센트 계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3번도 마찬가지로 보면 실물 자산은 1.4% 감소하였고 금융 자산은 6.9% 증가하였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를 구하고 지금 1.4%면 1%의 1배 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6.9%는 한 7% 정도로 계산을 해주시면 1% 기준에 몇 배인가라는 걸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나머지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표가, 보기의 표가 흔히 볼 수 있는 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기역자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익숙치가 않은데 뭘 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지 않더라도 이런 표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라고 눈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별로 어렵지 않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것도 네. 역시 수민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다음 문제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010년에서 2012년의 축산물 생산비를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표가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축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현황이라는 표가 한 가지 있고요. 그 밑에는 축산물 수익성 현황이라는 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에 보기가 5개가 있는데요. 1번은 2011년보다 2012년 경영비가 증가한 품목은 5개이다. 2번은 비육돈, 계란, 육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경영비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3번 조수입이 높을수록 소득과 순수익이 높다. 4번 2011년 순수익이 가장 높은 품목의 2011년 대비 2012년의 소득 증가율은 5.3%이다.
5번 전년 대비 2012년의 생산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송아지이다.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네. 표가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표가 복잡하지만 우선은 송아지, 한우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익숙하니까 좀 편안한 느낌은 있는데 저는 사실 1, 2번 갈 때까지는 조금 가다가 조수입이 높을수록 소득과 순수익이 높다 막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거가 있으면서 약간 당황스럽고 4번 가면서 뭐 순수익이 높은 품목의 뭐 대비 뭐의 증가율은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약간 정신줄을 놓았어요. 수민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이게 약간 헷갈렸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확신은 없지만 이렇게 대충 맞춰봤어요. 근데 1번은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 경영비가 가장 증가한 품목은 5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송아지, 한우, 비유구, 유구, 우유 이렇게 해서 4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것 같고요. 또 2번, 3번, 4번 이런 거 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리네요. 것도 이렇게 감이 확실히 올라간 것 같은데 진짜 맞았습니까? 아쉽게도 수민 씨가 아니요. 원래 잘 풀잖아요. 네. 아, 오늘은 좀 아쉽게 됐네요. 괜히 좀 저는 고소하다는 느낌도 좀 들고 사람이 좀 틀릴 수도 있어야 되지. 뭐 우리 방송 보면 야, 저 아나운서는 뭐 계속 맞는데 나는 틀리네. 난 SKCT 보면 안 되겠네. 네. 이런 생각 가질까 봐 걱정했는데 수민 씨도 틀리는군요. 틀려버렸네요. 네. 자, 그럼 강사님 풀이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한우, 유구 이런 거 되게 친숙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한테 네, 이 문제를 풀려보면 비유구, 한우 번시구, 한우 비유구, 비육돈 도대체 차이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한돈 이런 건 아는데 우리가. 네. 아까 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조수입이 뭐예요? 몰라도 상관없고요. 수입, 지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풀 수가 있거든요. 네,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학생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아까 1번 얘기한 것처럼 품목이 5개가 아니라 4개다. 이건 수민 씨가 얘기를 해줬고요. 네. 자, 2번을 보면 비육돈, 계란 6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경연비와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실제적으로 그냥 비교만 하시면 돼요. 경영비 비교하시고 생산비 비교를 하면 다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답은 2번입니다. 아, 제가 헷갈렸네요. 오, 야, 그렇구나. 네. 아니 풀어주면 늘 이렇게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2번이 맞았는 네. 것 같았는데 뭐 네네. 변명이지만 네. 아까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았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밑에 내려가서 또 풀어보고 하다 보니까 5번이 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답이 1이야. 그럼 2, 3, 4, 5를 풀지 말고 넘어가자. 이게 전략입니다. 왜?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답을 풀었으면 바로 넘어가라.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사실 이 SKCT 이 그 수리 영역 풀면서 자료 해석 지금 갔잖아요. 뭔가 막노동을 한 느낌이야. 되게 네, 저도- 뿌듯한데도 맞아요. 지쳐. 저도 와. 끝날 때 되니까 이 등에 고만 말이 업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다음에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풀게 되면 오늘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우리 직방 공식 인재영 아나운서 김수미 캐스터네요. 자, 강사님 마지막으로 SKCT의 수리 영역 그중에서도 자료 해석을 공략하는 한 줄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자료 해석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자료 해석에서는 표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내가 찾아야 되는 그 단어를 빨리 찾자. 이것이 오늘의 한 줄 포인트입니다. 네. 자, 자료 해석이 글이 되게 길어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가 뭐냐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A나 B나 이런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내는 것,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들이 익숙해진다라는 거 잘 아시도록 하고요. 다른 기업의 인적성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SK그룹의 SKCT 유난히 저희가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심지어 조금 더 빨리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짜 맞아요. 네. SK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지금 수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네. 4개로 나누어서 전공, 내가 직무에 관해서 4개로 나누어서 푼다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인적성도 잘 보셔야 하죠. 수리에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푸는 게 중요하고요. 자료 해석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필요한 단어를 잘 찾아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달 25일 날 시험을 보셔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25일 날 모두 잘 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SK 지원자 여러분들 특히 시계를 안 보고 빨리 푸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서 오늘 또 저희들이 수리 영역의 열혈 강의 함께 해보았습니다. 강사님 그리고 김수민 캐스터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회사는 계속됩니다. 찍빵!